안전돼 있어요. 하면 되나요?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팀 M&D의 드론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윤세혁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에 시작하기 앞서서 목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프로젝트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발 환경을 꾸렸고 어떠한 툴,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는지 설명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파란색은 저희 각 팀원들이 역할을 맡아서 어떠한 기능을 구현했는지 자세하게 각 하나하나씩 설명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동작됐으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동작되는지 보여주고 각 팀별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사진으로 저희 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까지 말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론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라는 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무인,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물체가 떠가지고 비행을 하는 물체를 흔히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드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드론의 자세를 감지하는 센서, 그리고 그 자세를 컨트롤하는 MCU 또는 FC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과 통신할 수 있는 컨트롤러, 보통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론은 엄청 큰 것부터 작은 것, 하늘에 떠있는 엄청 큰 서버용 드론부터 손톱보다 작은 나노 드론까지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소소형 드론, 초대형 드론, 어떤 경우는 거의 건물만 하다고 하네요. 저희 거는 아마 취미용으로 쓰는 거 치고는 좀 큰 걸로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좀 작은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뭐야?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왜 했는지 설명하기 전에 실제로 이 드론이 산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면은 좀 더 저희가 이걸 왜 했는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이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물류인데 실제로 저희가 배송을 할 때 옛날에는 차, 선박, 비행기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개인 가정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걸 한 번에 배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배송하는 게 되게 시장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보내주는 거는 차를 움직이는 것보다 드론 하나 날리고 다시 받고 드론 하나 날리고 받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DHL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배송을 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쿠팡이나 그런 데도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IT, 아마 저희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흥미롭게 볼 산업이 바로 이 IT 산업이죠. 이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구축망, 옛날에는 해저에 신호선을 깔거나 아니면 지상에다가 기지국을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마존, 구글 이런 곳은 아예 드론 자체가 엄청나게 건물만한 드론이 하늘에 떠 있어서 거의 공중에서 공기같이 핫스팟처럼 인터넷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에 저희나 우리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같이 땅덩어리 넓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농약을 뿌리거나 하나하나 뭔가 관리를 하기에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혼자 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비행기를 사용해가지고 농약을 뿌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드론으로 개인이 직접 조정을 하거나 알고리즘을 넣어서 알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노동력을 대체하려고 드론을 많이 쓴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드론은 지금 쓸 수 있는 곳이 진짜 무궁무진해요.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직접 아예 밑바닥부터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느 업체건 드론에 관련된 산업에 들어가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6명이 드론이라고 장난삼아 말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걸로 선택한 게 사실 제일 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드론을 좋게 말했지만 그렇게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드론은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진짜 뭔가 오류가 발생하면은 뭔가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저희는 드론만 만든 게 아니라 드론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게 되냐면 드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수정할 수 있으면 굳이 드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간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비용 둘 다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현한 거는 저희의 동작을 예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서 실제로 카메라에 촬영을 하면은 그 카메라 데이터가 와이파이 망을 타고 MFC 서버로 넘어갑니다. 그 서버에서 영상 처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카메라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튜닝해야 될 값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간략화 시키면은 드론이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영상이 모니터에 나오거나 만약에 망가졌다. 그럼 어떻게 망가졌냐? 이런 차트 또는 표로 표현하게끔 MFC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워크 플랜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언제까지 구현해야 되는지 알기 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워크 플랜을 만들고 매주 월요일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공유하고 만약에 뭔가 잘못됐다 그럼 계획을 수정하고 어디까지 구현해야 되고 이런 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수정사항이 필요하면 매주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되게 유동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면 더 빠르게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발했던 개발 환경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IDE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 드론이나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AR 그리고 MFC와 같은 시언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코드를 직접 만들어주는 코드 제너레이터 그리고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거 다운로드할 수 있는 ST-링크 유틸리티 그리고 민속이라는 소켓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드론의 구성은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드론이 있다면 드론 몸에는 드론의 뇌 역할을 하는 MCU 드론이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감지하는 센서 그리고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통신 모듈 그리고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그리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와이파이 그리고 실제로 날기 위한 모터를 돌리기 위한 배터리와 ESC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제 드론이 날기 위해서 스스로 날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날아야 될지 외부에서 명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주기 위한 컨트롤러 또한 컨트롤러 기본적으로 동작을 위한 MCU 그리고 컨트롤러를 주기 위한 조이스틱 드론의 상태를 MFC 같은 망이 없더라도 와이파이 같은 망이 없더라도 드론의 상태를 보기 위한 LCD 드론과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 모듈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컨트롤러 팀 같은 경우에는 저와 김성훈 학생이랑 맡았는데 컨트롤러의 기능은 크게 두 개입니다. 드론이 어디로 방향을 갈지 제어해주는 드론의 제어 그리고 와이파이 방이 없을 때 급격하게 오류를 수정해야 될 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PID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빵판을 이용해서 했는데 빵판을 계속 맨날 꽂고 빼고 하기가 불편해가지고 직접 PCB를 작성해가지고 이 구성을 실제로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컨트롤러에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PC와 통신을 하여 직접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디버깅 모드 그리고 PC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주행 모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서 동작합니다. 만약에 드론의 제어 바로 날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위한 드론 제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PC와 통신하여 디버깅을 하기 위한 PID 수정 크게 이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과 컨트롤러는 지금 보시는 블럭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조금 이따 끝나고 Q&A 시간에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발표인 박재희 학생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론 파트를 발표하게 될 박재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드론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론이 날기 위해서 본인의 자세를 유지하는 자세 유지 그리고 드론의 자세가 어떤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 그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론이 날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자세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자세를
만약에 이렇게 돌풍이 불거나 해서 드론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다면 MPU V50이라는 센서에서 각도 같은 센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각도 값을 PID 컨트롤이라는 곳에 집어넣으면 아웃풋 값이 나오는데 그 아웃풋 값은 그 모터에 들어가게 되어 모터의 출력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프로펠러가 이쪽에 달려 있고 여기에 달려 있으면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은 약하게 만들고 뒤쪽에 있는 애들은 강하게 만든다면 다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PID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들어가는 값은 그 센서에서 나온 각도 값이라고 했는데 먼저 그 각도의 목표 값이 있고 또한 드론이 나오는 현재 각도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값에서 현재 값을 빼주게 되면 그것이 ET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현재 목표 값에서 현재 값을 뺀 그러니까 에러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에러텀을 KP 곱하기 에러텀 하고 에러텀을 적분한 것에 KI를 곱하고 에러텀을 미분한 것에 KG를 곱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더하게 되면 그것이 아웃풋이 되는데 그 아웃풋의 숫자를 모터에 넣어주게 되면 모터의 출력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터의 출력을 넣어서 모터의 출력을 바꿔서 드론의 자세를 바꿔주고 이것은 2ms마다 이 한 루프가 돌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드론의 자세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는데 각 수식을 설명하려면 먼저 이렇게 비례항, 적분항, 미분항이 나옵니다. 먼저 비례항은 단순히 이 KP에 에러텀을 곱한 것으로 그 저희가 원하는 목표 값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텀이고 여기는 만약에 빠르게 다가갔지만 모터의 출력이 약하거나 해서 결국에 도달하지 못했으면은 그 에러를 지속적으로 적분을 해서 KI로 곱하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자재값을 결국에는 오게 하는 텀이고 마지막으로 이 미분항은 이전의 에러텀과 그 현재 에러텀에 뺀 것을 DT로 나눈 다음에 KG를 곱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목표값에 도달했는데 다시 목표값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식으로 하면은 좀 알아듣기 어려운데 먼저 도식화를 해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목표 지점이 있다고 할 때 먼저 KP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데 미처 도달하지 못한 것은 KI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KD 값을 올리게 되면 이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지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자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드론을 보면 PID 튜닝이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튜닝을 하는 것은 이 앞에 KP, KI, KD의 개수를 숫자를 바꾸면서 어떤 숫자를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수식을 가지게 되는지 튜닝을 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드론의 PID 튜닝 값입니다. 먼저 여기 이 그래프에 빨간 값은 그 목표 값이고 이 검은색 그래프는 이 목표 값을 주었을 때 드론의 움직임인데요. 잘 보시면은 목표 값을 급격하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드론이 이 그래프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동일한 거지만 좀 느리게 목표 값을 바꿨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론이 목표 값을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건데요. 그 자세가 X축이 있으면 Y축이 있듯이 다른 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와 비슷하게 목표값을 잘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 I지수가 좀 낮기 때문에 이 목표값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ID 제어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카메라를 맡아줄 김탁 학생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드론과 MFC 서버가 통신을 하게 해주는 ESP32 캠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SP 캠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대중적인 와이파이 모듈이며 카메라가 보드와 연동이 되어 있고 아두이노 ID를 통해서 간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해당 모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드론 선택값 전송하는 간단한 블록도입니다.
주행할 때 그 선택각 데이터를 ESP로 보냅니다. ESP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MFC로 보내고 MFC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사용자에게 차트로 보여주기 구현을 했습니다. 드론 자세 데이터 전송입니다. 드론 자세 데이터 전송은 이제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어떻게 좀 바꾸고 싶을 때 MFC에서 값을 입력해서 보내면은 해당 데이터는 ESP를 통해서 드론에 적용이 돼서 드론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드론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전송입니다. 일단 ESP10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MFC로 보냅니다. 해당 기능은 빠른 통신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는데요. 좀 UDP 프로토콜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에 보시다시피 별도의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해당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ESP to MFC 통신 블록도입니다. 일단 통신 속도가 빠르고 리얼타임 데이터를 요구하는 기능은 모두 UD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드론 상태 데이터 전송은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였고 해당 데이터가 ESP로 전달이 되고 ESP에서 드론에 적용이 되면은 잘 적용이 되었다고 드론에서 ESP로 전달하고 ESP에서 MFC로 보내서 저희가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는 ESP를 통해서 MFC로 들어오고 해당 이미지가 저장된 후에 안구 및 안면 인식을 처리한 후에 영상을 출력해 줍니다. 서버 MFC에 드론과 MFC의 통신에 대해서 간결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프로토콜은 UDP와 TC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드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스타트 서버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1번에서 PC의 IP와 포트 번호가 나오고 2번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숫자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가공해서 차트로 보여주는 게 해당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과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는 드론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드론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전송을 하면은 정확하게 전송이 되었을 때는 1번, 2번, 3번에 제대로 전송이 됐다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제가 가장 애먹었던 파트인 영상 처리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하는 부분이고 저 오른쪽 부분은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하면서 안구 영역 및 안면 영역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할 때는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영상 칩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멀티스레드와 오픈MP를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해서 프레임이 떨어지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저희가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되었으며 제작되었을 때 어떻게 돌렸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트 탭 한번 해보셨습니다. ESC도 되나? 와우. 있나? 왜 안 보여? 프로젝트를 끄셔야 됩니다. 오, 뭡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드론의 자세 제어를 감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희 드론이 감지됐을 때는 저런 식으로 차트가 보입니다. 원래는 배경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실제로 요 테스트를 할 때는 요무나 피치, 롤 같은 걸 테스트할 때 실제로 저렇게 매달고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 아까 말했던 컨트롤러와 통신을 하여 입력한 값만큼 돌아가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드와 여러 다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돌릴 때는 저 가드하고 다리 같은 게 다 없습니다.
학원에서 마지막으로 호버링 테스트를 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좀 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이거에 속았지. 처음부터 좋지 않아. 안돼. 이때 진짜 눈물 났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든 진짜 잘 날리게 최대한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떠 있는 상태를 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실험을 거친 끝에 스스로 날 수 있는 PID 값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서일초등학교 가서 실험한 겁니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성분이 쫄았네. 제가 쫄았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저 이거 보면은 이거 이게 저한테 오거든요. 쫄았어요. 이 뒤에 많은 다들 한 번씩 돌려보면서 하다 보니까 다들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잘 날릴 수 있게 되었어요. 착지입니다. 추락이 아니지. 아니야, 추락 아니야. 엄청 불었어요 어제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승타에 말한 카메라 실제로 호버링 했을 때 어떻게 촬영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잘 날죠. 이거 날고 있는 거예요? 네, 편집의 묘미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실제가 그렇게 촬영. 엄청 그런 스타일이. 속았다. 오 대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주현 씨 불 좀 다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론 센서 및 자재 제어 파트를 맡은 박재라고 합니다. 저는 영상 처리 및 서버 알고리즘 개발을 맡게 된 승타이라고 합니다. 저는 컨트롤러의 로직과 PCB 하드웨어 제작과 총괄을 맡은 윤세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와이파이와 카메라 모듈을 맡은 선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드론 제어를 위한 컨트롤러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은 김성훈입니다. 네, 모터 구동과 자세 제어를 담당한 손준혁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팀 MD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